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과 입니다. 제가 요즘 이직을 준비하시는 경력직 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물론 온라인이기도 하고 체인지업이라는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 경력 가지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 퇴사 사유, 이직 사유더라고요.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 게 지혜롭냐. 나는 진짜 우리 상사 너무 싫은데 우리 대표님 때문에 짱나서 지금 옮겼는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자니 화분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말을 빙빙 돌리자니 괜히 엣지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중고 신입이라는 용어는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중고 신입보다는 슈퍼루키가 어떠냐,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슈퍼루키라고 합시다. 그래서 슈퍼루키, 즉 가로 열고 닫고 중고 신입, 이 분들이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퇴직 사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하나씩 분해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팬분들은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 또는 퇴직 사유를 매술로 욕구 5단계랑 연결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 관점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미 머리로서는 잘 알고 계셔요. 그걸 다 아는데 이게 뭔가 내 어떤 진짜 이직 사유와는 딱 연결되지 않는 듯한 괴리감이 느끼고 있단 말이죠. 맞죠? 여러분들의 진짜 퇴직 사유를 이거랑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에 대해서 올려드릴 많은 영상들이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살다 보니 일이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나오게 됩니다. 회사도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점점점. 회사는 조직이죠. 이 조직이라는 곳에 어쩔 수 없는 생리를 우리가 다 감안한 상태로 가장 적합한 면접관 관점에서 어색하지 않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 만한 답변 방식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요, 퇴직 사유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영상 링크를 따라서 먼저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키핑해뒀다가 이 영상 다 끝까지 보시고 다시 돌아가서 보셔도 돼요. 저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프랙티컬한 여러분의 사례를 대입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5가지의 퇴직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건강상의 이슈입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건강상의 이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 내용을 보면 이거 진짜 퇴사해야 되겠죠? 저거를 참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당연히 그걸 하셔야죠. 그걸 안 하면 그걸 후레자. 자, 이분의 솔직 톡을 보면요, 어머니의 건강 악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2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 2가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론 둘 다 성장의 걸림돌이지. 근데 두 번째 거는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얘는 그냥 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괴롭힘이라는 거가 진짜 그 회사가 이상한 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처신을 잘못해서 마치 괴롭힘 당한 것처럼 스스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괴롭힌 게 아니라 야 이거 당연히 해야 돼, 이거 챙겨서 했어,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까지 하라 그래, 이러면서 스스로 괴롭힘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괴롭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은 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 또 비슷한 이유로 성희롱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참 좀 사람이 죄인인지라 그런 것 때문에 퇴사했다 그러면 괜히 궁금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당했길래, 대체 뭐가 힘들었길래, 어디까지 어떻게 한 거야, 이런 게 궁금해요. 조직 내 괴롭힘도 이게 유형이 많잖아요. 밥을 같이 안 먹은 건지, 술자리 가서 괴롭힌 건지, 아니면 때린 건지, 아니면 진짜 왕따시키고 일을 한, 이런 게 궁금해진다고. 이거는요, 면접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귀를 그냥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퇴직 사유 때 설령 진짜 저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과감하게 그냥 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건강 악화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의 건강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합니다. 아니면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다른 분이 계시든지,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업무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 요게 클리어해야 돼요. 요게 클리어하지 않고 이제는 병원비도 필요하고 뭐도 하고 내가 더 이상 간병만 하는 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일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면접관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주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퇴사를 했다는 걸 말씀을 하시려거든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됐다는 거를 근거로 제시하셔야 올바른 퇴사 사유, 지원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건강 문제가 악화되면 본인이 또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근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법에 어긋날 정도의 근무 시간과 모욕감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사실 2가지 케이스죠. 법에 어긋날 정도의 근무 시간, 그러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해봐요. 야근, 주말 이런 거 다 하셨겠죠. 두 번째는 모욕감.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뭔가 욕을
욕을 먹었다든지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됐겠죠? 자, 이런 경우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퇴직 사유로 제시하시는 건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 법에 어긋날 정도의 근무 시간이라는 건 사실 뭐 회사가 일을 그렇게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회사, 그리고 뭔가 스마트 워킹 또는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라면 당장 대방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닌가? 진짜 일을 얼마나 못했으면 계속 저렇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나? 정말 회사가 일을 그렇게 개떡같이 준 건가? 라는 진위 여부를 한 번쯤은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길을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설령 나쁘다 하더라도 구태여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할 만한 포인트에 꺼리를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당장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한 평가도 물론 해보겠지만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그럼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인 도전을 하신 게 있나요? 무언가 바꿔보신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런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그거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제 질문에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원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이런 변화들을 도전을 해봤는데도 성과가 안 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구조의 문제라는 걸 알았다. 나는 좀 더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어떤 성장 관점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결국 이직을 하는 동기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퇴사하셨던 이유도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과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유입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부병이 발병했고 퇴사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첫 번째 건강 문제랑 비슷하죠. 근데 첫 번째 건강 문제는 내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의 건강, 가족의 건강이었죠. 자,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내 건강이에요. 근데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요인이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의 팩트.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피부병이 발병돼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여러분 분리를 하셔야 돼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아까 회사 내 괴롭힘과 굉장히 비슷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범주가 너무 넓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가스라이팅이냐, 어떻게 한 거냐, 네가 잘못한 건 없냐 막 따지고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대화가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가스라이팅을 그냥 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빼시고 이걸로 얻게 된 현상, 피부병만 얘기하세요. 이 가스라이팅 때문에 피부병이 생겼다라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막 면접 때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요소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동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피부병, 요즘에 피부병이 무슨 혐오 질병입니까? 아토피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업무에 몰입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확실하게 치유받고 그 다음에 다시 업무에 몰입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일에 잠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이 중요해요. 지금 나는 병이 완전히 깨끗이 치료되었다. 이제는 업무하는데 더 몰입할 수 있고 내가 집중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깨끗하게 해결됐다는데 그리고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으면 누가 그거 가지고 병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면접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직 사유가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건강의 이슈로 얘기하시고 현재 상황과 연결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퇴사 고민하시는 네 번째, 팀장님이 잡무만 시켜서 퇴사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은 퇴직 사유예요. 팀장님이 실제로 잡무만 시켰다. 이 잡무 역시 너무 주관적이거든요. 잡무가 누군가에게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굉장한 성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똑같은 잡무를 하면서 진짜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잡무 중에 잡무가 뭘까요? 편의점 캐셔 그러면 잡무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전에 이 영상에서 저희 체인지업에 알바하셨던 정말 생신 회사 생활 해본 적도 없는 분이 편의점 알바하면서 이런 것도 도전해보고 이런 분석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봐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고 그걸로 블로그도 만드시고 포트폴리오도 짜시고 그러면서 그냥 스카웃돼서 갔잖아요. 생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신 분들은 이분 영상 꼭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잡무를 바라보는 것도 누가 이 일을 맡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달라. 진짜 대단한 사람은요, 누가 봐도 잡무인데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고객을 관찰하고 거기서 뭔가 발전의 요소를 찾는 사람, 이게 진짜 의미 있죠. 이것만 찾을 수 있다면 잡무에서도 뽑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어떤 요인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진짜 그때 이거 퇴사했고 지금 이 영상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 경솔하게 퇴사했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자,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뭐죠? 셀프 디스. 그때는 이게 잡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도 전제 조건은 뭐죠?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그 이후에도 잡무라고 생각했던 아주 루틴하고 기본적인 일들을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고 고객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런 경험들을 한두 가지만 곁들이신다면 그 당시 여러분들이 관점의 부재 또 여러분들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아 이거는 잡무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대표가 회사에 관심이 없어서 퇴사했습니다. 자, 이런 사유가 있네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시거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런 경우 진짜 많죠. 대표가 뭐 고객한테도 관심이 없고 회사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매출은 퍽퍽 꺼져가는데 뭐 그냥 룰루랄라야 혼자 놀러 다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퇴사한 경우 많아. 제가 보기 이 사연은 적절한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판단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대표가 출근 조차를 안 한다든지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누가 봐도 와 이거 진짜 대표가 문제가 있네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이걸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섣불리 회사와 권위를 판단하는 사람이 인식을 줄 수 있어요. 사실 그 대표님이 출근을 안 하시더라도 대표는 원래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죠. 출근 안 해도 그만이에요. 다만 회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더라도 다른 데서 뭔가 영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다거나 네트워킹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대표님이 진짜 사업에 별로 관심도 없고 미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로는 성장하기도 어렵고 비전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은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거는요 성장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표와 책임자 이상을 넘어서기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뭐 별 고객들한테 관심도 없고 사업의 성장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회사는 뭐 끝난 거예요. 시간의 문제야. 대기업도 똑같아요. 대기업은 비교적 고객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투자자들이 난리치고 언론이 난리치고 막 직원들이 난리치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분명히 여러분의 퇴직 사유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다만 행동적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할 것.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장에 대한 적극성, 일에 대한 적극성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길든 짧든 경력 있으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퇴직 사유를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사례로 조금 더 묶어서 소개를 시켜봤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연봉이 낮더라도 이래도 일단 커리어를 들어가라 막 제가 이런 조언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 말을 듣고 그런 커리어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고 신입 아니죠, 저희는 슈퍼루키죠, 이런 분들의 커리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회사 생활을 위한 컨텐츠들도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직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달부터 하는 체인지업에서는 경력반을 별도로 연락을 해요.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과 좀 더 깊이 있는 그 경력 채용에 특화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세션을 운영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8월 달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전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상 이영호였습니다.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의미해진 매일이다 yeah.